비명 검찰 내통설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좌파 유튜브 매불쇼에 가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비명 검찰 내통설, 네, 거센 후폭풍에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표가 총선 반년 전에 비명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의 비명 검찰 내통설 정말 충격파가 거셉니다. 제 비명들 굉장히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문화일보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친문재인 쪽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였죠.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패해서 경선에서 탈락해서 새로운 미래인가 해서 거기서 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낙연 대표 이 대표가 크게 실수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도 지금 대체 비명계가 가만히 있는 건 나로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비명 행사, 지난해 22대 총선 때 비명 행사의 대표적인 그 인사가 그 박용진 의원 아니었겠습니까? 박용진 전 의원이 참 그 모욕과 수모를 당한 뒤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의 이른바 통합행보, 화해 행보 발을 맞춰서 만나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그래 앞으로 당의 통합을 위해서 같이 애를 쓰자라고 해서 밝은 분위기에서 악수하고 헤어지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비명 검찰 내통설 이게 쭉 나오니까, 야, 이거 나만 또 바보 된 것 같다, 더 이상 바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불쇼에서 한 발언 요컨대 이제 검찰이 당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사실은 이 민주당 내 비명계랑 짜고 한 속된 말로 짜고 친구들이었다. 증거는 없지만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죠. 요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이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흐름을 좀 봐야 돼서 준비된 그래픽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와 이제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워낙 이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대선 토론회 때도 이 문제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대선 이제 앞서서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나는 이게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검찰의 이게 백현동 특혜 의혹, 그리고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의 불법성, 이 문제를 갖고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법원에 청구할 분위기가 다가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8월 31일 이제 무제한 단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단식에 돌입을 하죠. 그리고 급기야 이게 9월 18일 2023년도 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그날로 이제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 요구서, 법원이 그냥 현직 국회의원 신분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도 되겠느냐, 그 적부를 묻는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송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20일입니다. 9월 20일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검찰 독재의 폭주 열차를 이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결을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그 다음날 21일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했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됩니다. 가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상당한 의원들, 이재명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비명, 친문, 반명, 자기를 반대하는 친문, 반명, 이명 그룹들이죠. 수십 명이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에 합류를 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죠. 가결 처리가 됩니다, 본회의에서. 그리고 이제 6일 뒤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 한 6개월쯤 뒤에 40총선, 22대 총선이 열렸는데, 이때 비명행사 공천이 단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된 시점, 이제 지난 3월 5일, 지난 5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2023년에 이 체포동의안 이 처리 당시에 검찰이 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비명 측과 내통한 그 흔적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맥락을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이게 왜 큰 논란이 될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비명 측으로는 듣기에도 검찰과 우리가 내통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정적인 이재명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는 감방에 쳐넣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음모를 꾸몄다? 야, 이게 할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비명그룹과 짜고 한 것이다. 자기의 정적인 반대파, 자기의 반대파와 짜고 한 것이다. 즉 이재명 축출을 위한 이것이 바로 비명 검찰 내통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요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그래 가결하려면 가결해 라고 말해도 좋을 텐데 굳이 가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발 좀 부결해 주세요 라고 호소한 것, 이거는 내가 만약에 가결해 달라고 얘기하면은 비명은 물론이고 친명조차도 그래? 그럼 부담 없이 가결표 던지지 하게 되면 누가 나의 정적으로서 가결표를 행사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즉 배신자들을 손쉽게 색출하기 위해서 부결을 호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표를 던진 사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배신자 색출 기획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명 검찰 내통설은 결국 배신자 색출 기획설과 통한다. 이것이 저 허민의 해석인 겁니다.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체포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처리가 됐고, 그리고 법원으로 와서 6일 뒤에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이재명은 거의 신적 부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위세, 마치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때, 후보 때 총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가가지고 거기서 신격화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깜빵 갈 일만 남았는데 이거 재판 줄줄이 잡혀 있고 야,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돌아온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신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단일 대우를 구축하자. 그래 총선에서 어떻게 돼?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재명께 줄 선 사람은 다 공천받고, 근데 이재명과 척진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에서 낙천되고 배제되고 쫓겨나고 딴 당 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친명 측은 이제 비명 쪽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우리가 무슨 검찰과 내통을 했다고 그래? 사과해.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해프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제로는 그런 얘기할 의도가 없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좀 너무너무 쉽게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건 아니었어. 정성호 의원은 대신 나라도 사과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체포동의안 처리가 다가오니까 부결을 호소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여기서 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났던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건 공개가 안 됐던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나눈 얘기인데 A4 용지 한 6, 7장 분량되는 3시간 동안 만나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 저녁을 먹었는데 한 90% 이재명 대표 혼자 얘기했어요. 예, 저는 간간히 질문을 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데 90% 혼자 얘기한다. 이재명 대표 똑같아. 기자는 어차피 듣는 직업이니까, 질문하고 듣는 직업이니까 저한테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이 좋은 자료를 제가 두고 단 한 줄도 쓰지는 않았죠, 사실은. 예, 그거는 이제 정치 기자를 오래 했던 또 언론인으로서 이게 일종의 상도의 같은 것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매불쇼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털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자료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허민이 묻습니다. 왜 뒤집었습니까? 이제 이재명이 답합니다. 일부러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짝퉁인 거죠.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예요. 찬성, 즉 가결하라고 했다면 반대파가 다 숨어버려요. 내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라고 하는 순간 소위 전체 찬성표 속에 반대파가 다 숨어버리지 않겠어요? 적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적을 드러내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부결을 주문했고, 그랬음에도 가결표를 던진 반대파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것이 결국 총선 때 비명 행사로 연결된 거군요. 하니까 물론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지지자들이 당시 지난해
그때만 해도 지난해였죠. 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는지 다 찾아내더군요. 다 색출하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총선 반년 전부터 이미 비명 행사, 즉 배신자 색출 기획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아, 정말 참 대단한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죠. 해프닝이 아니다. 오래된 기획 상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런저런 인연도 있고 정치에 이제 마음 먹고 입문해서 좀 한 10여 년 된 건데 그때부터 인연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밥자리 술자리 여러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정치 보복은 안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그러면서 정치 보복은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미 공생론, 개미들이 이렇게 공생을 하는데 거기서 이게 뭐 누가 일을 하면 누구는 또 부역하고 누가 또 왕질을 하면 누가 또 따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베르베르 개미라는 그 소설에 나온 얘기인데 개미 노는 개미를 다 집어내서 일개미만 모아놓으면은 그럼 일개미 일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노는 개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개미 있으면 일하는 개미도 있고 지배하는 자가 있으면 지배받는 자가 있고 여가 있으면 야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야 공생론을 펴고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그럴싸하게 하잖아요. 저보다 말을 잘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그 하는 말이 뭐예요? 난 정치 보복 안 한다. 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들은 거죠. 제 그 비망록에 그 아카이브에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매불쇼 발언으로 이 말이 다 허언이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매불쇼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검찰과 이게 다 공생한 거 아니야? 비명이 그러니까 저기 내통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다 이게 다 솎아내려고 나 이렇게 반대파 다 솎아내려고 이렇게 한 거야. 다 이 정치 보복 없다는 말이 허언이 된 거죠. 총선 반년 전부터 비명 행사 기획을 구상을 했다고 하는 거. 나는 이게 당 안팎의 정적들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권하면 나를 반대했던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싹 다 색출해서 내가 모조리 내가 내가 적폐청산하겠다 숙청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경고를 일으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도자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이미 지금 국회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의회 내 절대다수 권력을 잡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 까지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려하는 국민들 유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